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24일 정오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설이 내일부터 사실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고고TV 아껴주시는 분들과 후원하시는 분들 모두 설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화이팅 힘 하고 가겠습니다. 설 연휴라 내일도 토요일이죠. 내일 또는 월요일까지 여론조사가 아주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현재 쏟아지는 여론조사가 보수의 과표집으로 전부 다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왜곡이 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보수가 절대 민주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데 김문수를 띄우는 이 자체가 보수에서 보수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이가 깝죽대가지고 껍데기가 그냥 보수에서 그냥 여론조사 1위가 나왔죠. 그 옛날에 자한당 시절 보면 압니다. 자한당 시절에 황교안이가 계속 1위를 하다가 그죠? 망해버리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이번엔 김문수를 띄웁니다. 이게 보수의 참상입니다. 물론 국힘 지도부나 또는 TK에서 전략적으로 대선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민주당 애들이 이재명이라는 양아치를 내세워서 한동훈이면 무조건 땡큐 오케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지가 스스로 발작하다가 동훈이가 날라갔고 이번엔 김문수를 띄웁니다. 김문수를 띄우면 이재명이가 이겨버려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외에 제3후보를 낼 가능성이 많은데 이재명이가 그걸 돌파하려고 그러다가 또 자기 발목에 잡힐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제 MBS 여론조사가 나왔고 오늘 아침부터 어제부터 조선일보 케이스 텐리 리서치 이게 그 MBS 여론조사에 그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붙는데 거기 하나인데 괜찮은 여론조사예요. 거기서 그냥 막 정권 재창출이 정권 교체보다 높게 나와요. 다 뻥입니다. 뻥이고 어제 MBS 여론조사에서도 MBS 여론조사는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 교체가 훨씬 높고 오늘도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ARS 여론조사를 하는 것들은 그냥 50, 60, 70, 특히 60, 70, 80이 특히 70, 80이 특히 아줌마 할매들이 탁 기다렸다가 그냥 김문수 밀고 윤석열 지지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거는 탄핵 인용과 동시에 끝나는 이거 풍선 같은 지지율입니다. 또한 지금 뭐 유승민이나 또는 일부 그 한동훈 계들이 지금 지지율은 독약과 같다, 마약과 같다 그러죠. 독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보수는 결집된 게 맞아요. 보수 만만해 보지 말라 그랬고 근데 마약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마약에 취하면은 또 이재명이가 홀랑 대한민국을 먹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철수가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느냐? 지금 강성 보수들이 결집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론과 또 국민 민심과 정반대로 지금 여론조사가 편집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다는 거. 이번 그 선거의 핵심은 계엄 찬성, 탄핵 반대파는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리기를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가 상강구도로 갈 것이다 그랬는데 전혀 거꾸로 갑니다. 오세훈도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승민과 안철수와 유승민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탄핵 인용이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2심 재판,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3월 말 전에는 3월 달까지는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선구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나오는 여론조사들 모든 것은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고는 정확히 여론조사를 한 게 나타났습니다. 갤럽 조사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료 붙이기가 힘듭니다. 한번 그래도 붙여볼까요? 조선일보가 K스탠 리서치하고 한 거 보면은, 여론조사 한 거 보면은, 이거 전화 면접입니다. 정권 재창출이 45%, 정권 교체가 44%입니다. 그 다음에 탄핵을 인용돼야 한다고 54%, 그 다음에 기각이 돼야 한다가 42%입니다. 근데 탄핵 인용은 많은데, 정권 재창출이 45%로 정권 교체보다 높습니다. 이것이 그냥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가 엄청나게 과표집되고 있어요. 보수가. 그럼 보정을 한다 그래도 이 과표집된 걸 어떻게 됩니까? 추세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성사는 전혀 없다는 거죠. 양자 대결을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놈의 문제는 문제죠. 조선일보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37대 29, 이재명 오세훈 37대 28, 이재명 홍준표 38대 28, 이재명 한동훈 37대 23. 한동훈이 튀어나와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한동훈이가 계엄 해제에 찬성했고 탄핵에 찬성했다 그러더라도 보수 정서가 지 애미를 잡아보는 살모사 같은 한동훈은 대통령으로 뽑을 경선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가 비슷비슷해요. 보수가 이렇게 결집하는데 조선일보 보는 보수가 국힘 지지율이 41%고 민주당 지지율이 33%, 5차 범위 바뀐데 왜 이재명 하나 못 이겨요? 1대1 구도가 들어가면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신났어 요새 앵무리 우파 유튜버들은. 자, 그 갤럽 여론조사 들어가기 전에 갤럽 여론조사 들으세요. 그 갤럽 여론조사 그 네이버 들어가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의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 그 MBS 여론조사가 나왔죠.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지지율이 2주 전엔 4%, 1주 전엔 2%로 반토막 났다가 어제는 3%로 올라요. 오르는데 지금 이거 모든 게 강성 보수, 윤석열을 지킬 사람이 누구냐로 지금 보수들이 몰아치고 있는 여론조사인데요. 그거 하나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이념 성향별로 그 MBS를 보면은 중도가 진보가 253명, 보수가 342명이 응답을 합니다. MBS 여론조사가 거의 100명이 더 응답을 해요. 중도는 한 300명 응답하고. 그리고 MBS 여론조사도 보수가 중도보다 100명이 더 응답을 해요. 1000명 내에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편집이 됐다는 게 증명이 되고, 또 중도가 어제 MBS 여론조사에서도 그 국힘이나 또 윤석열 지지가 21%뿐이 안 나와요. 71%가 반대를 해요. 중도가. 탄핵, 찬성, 계엄, 반대, 윤석열 국힘 반대가 이렇게 중도가 나와요. 70% 정도가. 이게 똑같이 여론 갤럽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 알지만은 안철수가 서울, 경기 또 2030에서 약 5%, 4 내지 5%의 지지율을 얻어요. MBS 여론조사에서. 거기에서 안철수 지지자들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준석은 1, 2%뿐이 지지를 못 얻어요. 그런데 보수 중도가 누구한테 몰리느냐? 아니, 그렇지. 중도적 보수 또는 중도가 누구한테 몰리느냐? 2030이 누구한테 몰리느냐? 요번에 2030이 언더독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모든 언론이 지금 2030이 보수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시적인 현상. 요새 2030도 똑똑합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한 4, 5% 지지율이 나와요. 2030 서울 경기권에서 보면은. 그래,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거를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안철수는 희망이권을 놓지 말아야 되고, 갤럽 여론조사가 참 중요한 발표를 하는데요. 오늘. 안철수부터 얘기할까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안철수 지지율이 뭐 1%인가 나와요? 1%인가? 2%인가? 1% 나오죠? 안철수 지지율이. 준석이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오세훈도 3%뿐이 안 나와요. 홍준표도 4%뿐이 안 나와요. 아니야. 이게, 김문수가 11% 나오죠. 한동훈도 5%뿐이 안 나오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김문수의 지지율이 이게 나중에 누구한테 가느냐. 한동훈한테는 절대 안 가요. 홍준표나 오세훈한테 가는데 홍준표로 갈 확률이 많죠. 근데 결선에서 홍준표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전부 다 지금 왜곡되고 있는데 결국은 보시면 알지만은 안철수 대 오세훈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봐요. 또 홍준표도 올라올 수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홍준표하고 오세훈이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믿을 필요가 없는데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그 개신당 우리 이준석 쓰레기당 쓰레기당 1%뿐이 안 나와요 지지율이. 근데 갤럽 여론조사가 이때까지 모든 지난주 이번 주에 발표했던 모든 여론조사 거꾸로 나오죠. 민주당 지지율이 40% 나오고 국힘 지지율이 38% 나와요. 지난주에는 갤럽 여론조사가 민주당보다 3% 높았죠. 그런데 정당 지지율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철수는 보수 진보가 40 꽉 뭉치고 중도가 20이라고 그러는데 중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최소 40이고 넓게 확장하면 60%까지 나옵니다. 중도의 그 표심이.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율은 볼 필요 없어요. 이재명만 날아가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 지지율을 아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재명 씨가 버티고 있으니 보수 쪽에서 좋다 하는데 그거 믿을 필요 안 되고 이번 그 대선은 결국은 계엄 탄핵의 심판이에요. 계엄의 심판이라고요. 계엄 때문에 일어난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이런 편집된 여론이 자꾸 나오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걸 갤럽에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모든 언론들이 왜 2030이 특히 남성들이 왜 극우 보수가 되었나 하고 그러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런 경향은 있어요. 2030들이 보면은 MZ세대로서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자유나 자기의 재물을 침해당하면은 반발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놈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들이 투표장에 가서 계엄을 일으킨 원재를 갖다가 원재당의 대선 후보를 뽑을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새 그 윤석열과 앵벌이 우파 유튜버들의 막대한 활약상으로 2030들이 서부 진영 난입도 하고 또 그들이 보수 경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수 경향은 있어요. 지금 보면은 2025년 1월에 주관적 정치 성향을 갤럽에서 발표합니다. 과거 10년을 보면은 보수 진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보수 성향이 30%가 넘어간 적이 없어요. 과거 10년은. 근데 근래 1월 동안에는 윤석열 탄핵 12.3 쿠데타 이후로 이재명이라는 놈이 막가파식으로 그냥 무정부 상태를 일으키니까 거기서 이탈한 중도층이 보수로 조금 올라갔죠. 그래서 1월 달에 보수 성향이 34% 됩니다. 많이 왔죠. 그런데 이것은 또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국민들이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34%, 1월달 정치적, 주관적 정치적 성향입니다. 물어봤어요. 당신은 보수 같으냐, 진보 같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수가 34%고 진보가 27%, 정치 성향이 그렇답니다. 이거를 진보적 성향의 3%가 보수로 옮겨왔다고 보면 돼요. 중도나, 그렇죠? 중도에서 옮겨왔다고 보면 돼요. 근데 나는 중도다. 나는 중도적이고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는 게 39%, 40%가 나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 경선을 통과만 하면 안철수가 무조건 대통령 당선인데 경선 통과가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도층한테 물어봤어요. 중도층이 확정하면 60% 된다니까요? 고거티브의 그동안 분석한 바로는 중도층한테 물어봤는데 민주당이 신뢰한다, 비신뢰한다 거의 비슷해요. 중도층이 50대로 신뢰한다, 50 비신뢰가 50인데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중도층이 나 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야. 그게 71%예요. 그 다음에 무당층은 모든 정당을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이게 잘 나와 있죠.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한다는 41%, 신뢰하지 않는다고 53%예요. 조국혁신당 신뢰한다가 35%, 신뢰하지 않는다고 54%, 국민의힘을 신뢰한다가 31%, 꼬발이야, 꼬발이. 근데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64%, 제일 높아요. 이건 중도층에만 물은 게 아니에요. 전 국민한테 물은 거예요. 지금 현재 보수의 과표지, 보수의 결집, 강성보수, 앵벌이 우파요톤을 기다렸다가 전화를 받는 바람에 이상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개혁신당은, 이 개혁신당은 쓰레기당이라니까? 얘네 갤럽 여론조사 지지율이 3%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1, 2%야 요새. 그게 허나 사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준석의 민낯을 줘서 보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개신당 이놈아들은 신뢰한다가 13%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70%가 돼. 말이 개혁신당이고 보수 진보를 대체하겠다는 놈들. 근데 국민이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차기 대선, 조기 대선에 대한 결과를 갤럽에서는 정권 재창출, 여당 대표 당선이 40%가 나오고 현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이 50%가 나와요. 그죠? 요새 윤석열을 위시로 해가지고 국힘이 이재명 때려잡기 해가지고 그렇게 결집을 하는데도 정권 교체율이 50%고 유지율이 40%뿐이 안 돼요. 근데 중도층한테 물으면은 정권 교체론이 그건 70%가 됩니다. 그러면은 국힘 내나 보수에서는 전략적으로 중도 확장성이 있는 대선 후보를 내놔야 되는 거죠. 제가 계속 과거부터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진보 보수 꽉 뭉쳐봐야 25%. 아무리 뭉쳐봐야 25%다. 그 중에서 중도층들이 어느 쪽으로 서윙하나를 따지는데 중도의 확장성이 60% 되는다. 60%. 그들은 새로운 길이나 미래를 열 사람을 갖다가 대권 후보로 나오면 그들 쪽으로 샥 물려요. 그게 쉽게 말해서 안철수가 12년 전에 처음에 정치에 나올 적에 그게 안철수 현상이었어요. 그런 현상이 있는 대선 후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12년을 거치면서 자꾸 축소가 됐죠. 세력이. 그럼에도 안철수는 용기를 갖고 확실한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자, 이준석을 볼까요? 걔도 똑같이 안철수 앞에서 13년 됐잖아요. 걔는 맨날 파당을 하고 깨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약자공격하다가 지가 뭐가 되는 만큼 들어갔어요. 개혁신당, 개들의 신당을 차렸죠. 촬영과 동시에 자꾸 세력이 죽고 있어요.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12년 동안, 10년 동안 보수의 몰락을 보면은 8년 동안, 보수가 재기 가능성이 전혀 없게 지금 변했다는 거죠. 그게 확인사설을 한 게 계엄이에요. 계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보수가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김문수를 내보내면서 착각을 일으키냐 하는 거죠. 저도 김문수가 이렇게 갑자기 부상할 줄은 저는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노인네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설 연휴 동안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발표될 거예요. 설 끝나고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다 지금 현재 김문수가 잡아먹고 있으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망했습니다. 그럼 이게 다시 턴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대선 후보를 여권에서 내는 것이 한 2월 말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3월 말이나? 그 과정에서 보수가 결집은 다 됐기 때문에 보수는 죽으러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죽으러 들어간다는 거. 김문수 현상 때문에. 안철수 지지자들은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여기까지 합니다.